우리 건강하기로 해요. 안녕하세요. 백세짱짱의 이백경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달력 앞에 있는 숫자가 8에서 9로 바뀌고 추석도 코앞에 다가왔네요. 1년에 큰 명절 2번 보내면 한 해가 다 가더라고요. 가는 빠른 세월 붙잡을 수는 없지만 지나가는 세월을 한껏 누리면 좋은 것으로 누적된 시간이 넉넉한 세월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3회 때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드렸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에 대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혹은 가족요양비라고 부르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복지연구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재가급여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오늘도 먼저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관식 문제가 아니고 OX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재가급여란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되는 급여이다. 재가급여란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되는 급여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X죠. 틀립니다.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요양을 할 때 발생되는 급여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내드리겠습니다. 특별현금급여 혹은 가족요양비는 모든 대상자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특별현금 급여 혹은 가족요양비는 모든 대상자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자, 이것도 X입니다. 주변에 요양시설이나 기관이 없는 경우처럼 특별한 상황에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물론 모든 대상자들이 이런 상황일 때는 다 지급이 되지만 어떤 특별한 조건이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드린다는 것은 아니지요. 기억을 잘하고 계신 걸 보니 1회, 2회, 3회 모두 잘 듣고 계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재가급여가 대상자가 집에서 요양할 때 지급되는 급여이니 주야간 보호나 단기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급여이지요. 주야간 보호라고 하는 서비스는 하루 24시간이 아닌 공단에서 정의하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공단에서 정의하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 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를 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24시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집이 아닌 특별한 센터, 기관에서 돌보신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흔히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하는 노인 주간 보호센터, 데이케어 센터 이런 곳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것을 주야간 보호 시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24시간 그곳에 가서 계시지는 않잖아요. 학교나 유치원처럼 아침에 갔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집으로 모시고 오죠. 그런 곳에서 받는 서비스를 주야간 보호 서비스라고 해요. 전액 본인 부담이 아니라 일정 부분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요.
자, 두 번째로 단기 보호 서비스를 알려드리겠는데요. 이것의 공식 정의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 요양 기관을 보호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 급여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주야간 보호 서비스와 다른 점은 단기 보호 서비스는 24시간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단기 보호 서비스는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일이 생겨 며칠 자리를 비워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출장처럼 집을 비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죠. 장기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돌봄에 도움이 필요할 때 장기 요양기관에서 어르신을 보호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좀 있었어요. 저도 제가 저희 어머니 모시다가 일이 있어서 잠시 어머니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좀 찾아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한 곳이 있긴 있는데 이용자가 많지 않으니까 서울 지역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이 있었는데 제가 찾는 지역에서는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운영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막상 이용하려고 했더니 장소에 침대가 방이나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지 않아서 돌볼 사람도 또 따로 준비해야 하고 또 그에 따른 그 기관에서 돈을 더 사용해야 되니까 처음엔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된다고 또 취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필요할 때 정확하게 도움을 받지 못해서 약간 좌절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호자가 항상 집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보호 서비스를 원하실 때는 미리미리 여러 곳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용자가 많지 않으니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기 힘들고 또 운영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기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도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건의를 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재가급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중에서 주야간 보호와 단기 보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도 부모님 돌보시느라 애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 가지 알려드리는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미리 알게 된 분들은 앞으로를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이 다가올수록 괜히 마음이 바빠지는데요. 스케줄 잘 정리하셔서 건강하게 추석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100세 짱짱의 이백경이었습니다. 우리 건강하기로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